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이제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제 지금 이 시간에 볼 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탄력성에 대해서 일단 알아봤죠. 가격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봤는데, 진짜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자, 그걸 갖다 그림으로 한번 다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총수입의 검증.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우리가 회사에서 생각을 할 때 보면은, 자, 우리가,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많이 팔린다, 안 팔린다? 자, 요거는 총수입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총수입이 변화한다라는 건 이윤에 이익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중요한 게 되겠죠. 그래서, 판매자가, 공급자가 생산물을 갖다가 판매를 해서 얻는 수익은 총 가격에 물건을 갖다 곱하면, 가격을 갖다가 몇 개인지 가격을 갖다 곱하면, 수입이 결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총수입 자체가 수요에 대한 해당하는 가격 탄력성, 자, 요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 요걸 곱해가지고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가격 변화에 대해서 그 총수입이 반대로 변한다면, 수요는 탄력적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총수입이 가격 변화랑 같은 방향으로 변하면은 비탄력적이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변해도 총수입의 변화가 없으면 단위 탄력적이 되는 거죠. 똑같이 변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가격이 여기서 한 단위만큼 변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 단위 1,000원에서 2,000원, 2,000원에서 1,000원 상관이 없습니다. 자, 변했는데 변화량은 얼만큼이에요? 이만큼. 자, 그러니까 30만큼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 변했는데 30만큼 변했어요. 굉장히 많이 변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요, 비탄력적인 거는 어떻게 돼요? 자, 이만큼. 자, 1에서 4, 4에서 1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세 단위가 변했는데 변한 거는 얼마큼 변했어요? 자, 10단위 변했습니다. 10에서 20, 20에서 10.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요거를 갖다 서로 비교를 해보면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라는 게 나오겠죠. 자, 당연히 요 넓이와 요 넓이, 자, 어떤 게 넓으냐? 자, 그런 거를 갖다가 확인하셔도 됩니다. 근데요, 단위 탄력적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바뀌는 면적 있잖아요. 요게 똑같아요. 근데 물론 여기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E와 F에서 딱 보니까 그게 달라졌어요. 자, 그걸 보고서 똑같이 변했다면 단위 탄력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적이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지면 더 많이 줄어드니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안 사게 되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더 많이 사겠죠. 웬 떡이냐 그러면 살 거니까. 그러니까 총수입을 당연히 증가시키게 되는 쪽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가격이 하락하면, 자, 이렇게 한 단위당 판매 수입이 감소를 하지만 판매량이 증가가 돼요. 왜냐면 아까 여기서 그래프로 봤듯이, 자, 수입은 떨어졌어요. 2,000원에서 1,000원으로. 근데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면적이 더 확실히 늘어나죠. 자, 그러니까 이게 더 수입의 감소를 갚아주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감소를 만회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수요가 탄력적이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반대로 나타나겠죠? 감소시키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단위당 판매 수입은 늘지만 어떻게 돼요? 자, 수입의 증가가 판매량의 감소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수입의 감소보다 적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도 남는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 자, 이럴 때 총수입이 가격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변하면 수요는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탄력적일 때는요, 반대로 나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총수입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량의 증가가 나타나는데, 그래도 증가가 나타나긴 하는데 요걸로는 성에 안 차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의 증가, 그다음에 판매 가격의 단위 판매 가격, 자, 요거로 인해서 보면은 수입의 감소를 만회하지 못한다. 그래서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됐을 때 가격 상승이 돼야 총수입의 증가를 가져온다. 자, 그럼 경영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면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요. 그러니까 조건들이 다 동일하다면 총수입이 가격의 변화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이때 어떻게 돼요? 수요는 비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위 탄력적은요,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똑같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총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자,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도 단위 판매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이게 전혀 영향을 못 주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죠. 가격이 상승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전혀 변함이 없어요. 자, 그걸 단위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이 직선이에요. 자, 이럴 때는 탄력성이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직선이면 다 똑같다? 자, 보세요. 자, 수요 곡선이 직선이에요. 직선인 경우에는요, 가격 수준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탄력성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니까 좌측과 우측으로 이렇게 좌측에서 우측으로 쭉 하면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가격이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요, 이게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좌상향 쪽으로 가면 이렇게 있는데,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상향이 어느 쪽이에요? 뚝 잘라가지고서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하향은 이 부분이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쪽 위로 갔을 때 1번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가격 탄력성이 커진다. 근데 우하향으로 갔을 때 가격 탄력성은 작아진다. 2번 쪽은 작아진다. 자, 요걸 갖다 일단은 기억을 하시고, 잘 모르겠으면 제가 그림으로도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할수록 가격은 낮아지고, 수요량이 증가함으로 동일한 가격의 변화폭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수요량에 해당하는 변화폭, 자, 요걸 가져다 주잖아요. 그런데 수요 곡선을 따라서 아래로 내려올 것가 되죠.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율은 점점 커집니다. 자, 근데 수요 변화율은 작아지게 되는 거고요. 자, 이거 외우려고 그러면 안 외워집니다.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뭘로 하셔야 되냐?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영화 티켓을 가지고서 확인을 했어요. 수요량이 한 단위, 두 단위, 세 단위, 네 단위부터 8단위까지. 그래서 티켓 한 장당 가격이 1,000원일 때가 있고 8,000원 해당하는, 자,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자, 탄력성 계수가 여기서는 5고요. 여기서는 0.2예요. 자, 요것만 보면 탄력성 계수를 갖다 보면은 큰 게 탄력성이 크다. 요거는 비탄력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수준, 한 단위씩 변했잖아요. 여기서 한 단위씩 변하는 거, 자, 요 수준이겠죠? 그 수준을 보고서 딱 바로 위를 보니까 2만 똑같아요. 자, 그런데 자, 어떻게 돼요? 저 수입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18,000 줄었습니다. 2만에서 줄었어요. 또 거기서 더 가니까 2,000원 줄은 게 아니고 4,000원이 줄었어요. 줄었죠. 이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변화폭이 걷잖아요. 왜? 어떻게 한 단위씩 줄었는데 변화폭이 달라졌습니다. 그쵸? 여기를 보면은요, 18,000원, 14,000원, 8,000원 해당하는 걸로 비탄력적인 걸로 바뀌었죠. 자, 그러니까 요 숫자를 가지고 보면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하니까 똑같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자, 이거는 표를 갖다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자, 우리가 수요량이에요. 하나를 갖다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쵸? 하나를 살 때 얼마에 팔아요? 8,000원 이렇게 파는 거죠. 근데 자, 수요량은 같아요. 근데 우리 가격에 대한 탄력성을 갖다 보는 거잖아요. 여기서 가격이 한 단위만큼 낮아졌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1에서 2개만큼 늘은 겁니다. 이게. 그쵸? 자, 여기도 보면 한 단위 낮아졌는데 여기서 또 늘은 거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곱해보면 우리가 총 수입은 처음에 얼마였었어요? 8,000원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7에 2는 14, 14,000원이 바뀐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당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수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한 단위가 아니고 계속 더 늘어나잖아요. 한 장당 1,000원이라면서요. 그러니까 1,000원보다 더 많이 늘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부분이 더 많이 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0원에 비교를 해서. 근데 여기서 오게 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4,000원을, 자, 한 잔당 5,000원, 4,000원 똑같아요. 근데 4,000원에서 3,000원으로 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계속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줄어드는 폭도, 자, 우리가 똑같이 더 많이 탄력적인 거에 비해서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놓고요. 자, 여기잖아요. 그쵸? 거기를 놓고서 어느 순간이 되면 한 단위, 한 단위, 한 단위, 한 단위, 한 단위, 한 단위 이렇게 변하고 있지만, 실제로 변하는 거는 수입은, 물론 가격은 이렇게 똑같아요. 그쵸? 하지만 요건 한 단위별로 변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물론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변하는 게 폭이
더 달라진다. 당연히 총수입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탄력성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요건 틀리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전체적으로 똑같이 움직였지만 어떻게 바뀌는지, 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건 요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가격이 8,000원이었을 때, 자, 이렇게 한 단위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보면은 수입은 요만큼이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하나로 했을 때도 요만큼 오게 되면, 자, 어떻게 돼요? 수입도 요만큼 전체가 다 되는 거죠. 요렇게 바뀌게 됩니다. 7단위에서 와서 보면은, 자, 여기죠? 요렇게 와서 요만큼이에요. 그쵸? 자, 색깔을 다르게 해서 보면은 더 보기가 쉽죠. 그러니까 여기서 늘어난 부분은, 자, 보세요. 요만큼이 늘어났어요. 그쵸? 요만큼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쵸? 여기 아래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죠. 근데 줄어드는 부분은 얼마큼 줄었어요? 요만큼. 가격이 1번만큼 바뀌었을 때 전체적으로는 수입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이 더 늘어난 거예요. 2번만큼이. 자,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자, 2,000원에서 보면, 자, 여기서부터 봐야 되겠죠? 자, 2,000원에서 보면 여기죠. 그쵸? 여기서도 보게 되면 또 색깔을 바꿔서 보면 늘어난 부분은 얼마큼 늘어났어요? 이만큼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줄어드는 거는 이만큼. 가격이 한 단위 변화되는데 양은 요만큼이라는 거죠. 그쵸? 자, 그 옆에는요, 뭐냐면 이 총수입 곡선은 뭐냐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봤던, 자, 색깔을 좀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자, 요 색깔로 넣고, 자, 우리 요 그래프에서 보면은, 자, 요거를 일단 안 보니까 지우기로 지워놓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변화를 하는 거잖아요. 가격이 지금 이만큼 폭에서 변해요. 자, 그런데 총수입은 어떻게 바뀌냐면, 자, 여기에요. 이만큼이 우리가 총수입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넓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넓이를. 왜냐면 가격 곱하기 수요량이잖아요. 총수입은. 자, 요만큼이 보면은 전체가 몇 칸입니까? 총 8칸이죠. 그 사각형 개수로 생각을 해보면 총 8칸인데 우리가 한 단위가 늘었어요. 8칸에서 어떻게 바뀝니까? 여기잖아요. 자, 가격이 수요량이 늘었다라는 건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죠. 수요 곡선에서 봤을 때. 그러면 총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자, 아까 8개에서 14수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 건 어떻게 돼요? 14개에서 18개로. 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20개로. 자, 요거랑 같습니다. 요거로.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여기에 5개 네 단위. 5,000원, 4,000원. 그 다음에 수요량이 4와 5. 자, 요거 해당하는 거는 높이가 같아요. 그쵸? 수입 곡선을 보면 같다라는 게 수입이 여기니까 같은 부분이 여기겠죠? 근데 처음에는 급속하게 늘다가 늘어주는 게 처음에는 8,000, 14,000, 18,000, 2만. 자,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총수입이 8,000, 14,000, 18,000, 2만. 그리고 또 2만, 18,000, 14,000, 8,000. 자, 이렇게 급속하게 늘다가 어느 정도 점에서 딱 꺾여가지고서 수입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걸 그 가격 탄력성과 총수입 곡선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자, 총수입 곡선은 수요량이 증가하면 처음에는 상승하죠. 급격하게 상승하다가 어느 점에는 딱 꼭지점에 이르러서는 감소하게 되는, 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수요 곡선과 총수입 곡선을 비교하게 되면은, 자, 탄력성에 대해서 총수입 관계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어떻게요? 수요가 탄력적이라면 가격을 낮춰서 총수입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고,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총수입이 감소가 되는, 자,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경영자 입장에서는 잘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변했을 때, 자, 총수입이 일정하다. 자, 요거는 우리가 단위 탄력적이라고 그랬죠.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다. 자, 비탄력적이다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자, 여기서는
가격이 낮아진다면 총 수입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격이 막 떨어지고 그럴 때 막 정부에서 막 수매를 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낮아지면은요, 그 농가 수입이 너무 그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탄력적이라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탄력성 계수. 자, 요거에 대해서 1보다 크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탄력적이라 그랬죠. 1보다 적다면 비탄력적이라 그랬습니다. 1이면은 우리가 단위 탄력적이라 그랬고요. 자, 이럴 경우에 1보다 큰 경우에 가격이 변화하는 것보다 수요가 많이 변화한다 그랬죠. 그렇게 이 경우에서 보면은 총수입 가격 상승하는 데에서는 총수입이 감소하게 되고요. 하락하면 총수입 증가하게 되고요. 단위 탄력적일 때는 뭐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1보다 적을 때는 1보다 클 때보다 반대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총수입은 증가가 되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총수입은 감소가 된다. 이때 뭐 생각하시라고요? 여기 쌀을 갖다가 딱 하나 외워놓고 가면 우리가 이해하시기가 쉽죠. 나머지는 뭐 다른 걸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그 하나만 딱 알아놓으면 단위 탄력적이야 동일한 거니까, 그렇죠? 하나만 딱 알아놓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외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될 것도 대체 가능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대체 가능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쌀 대신에, 쌀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가 뭐가 있죠? 보면은, 뭐, 빵도 있을 거고요. 뭐, 라면도 있을 거고요. 막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대체재 수가 많다면, 어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커지겠죠. 그쵸? 왜요? 수요의 가격 커지는 이유는 먹을 게 뭐 그거밖에 없냐? 그럼 다른 데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쌀 가격이 올라가. 그럼 난 이제부터 라면 먹어. 난 이제부터 학교 식당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요? 그럼 밖에서 먹지. 밖이 더 싼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에서 이런 부분이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어떤 상품을 사야 되는데 그 상품의 가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득에서 비중이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바뀌면 바뀔수록 탄력성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사치제, 필수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면 필수품은 우리가 항상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막 바뀌더라도 그냥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치제 같은 경우에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돼요? 여유 있을 때만 많이 사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여유 있을 때 산다?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같은 것들도 있어요. 시간은 어떤 개념이냐면 소비자들이 가격이 변화를 한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변화를 하는 건 알지만 거기에 대해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수요의 탄력성, 자, 요거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알아가는 시간 때문에 탄력적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왜 게임 아이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요거는 상품의 내구성도 그렇습니다. 단기 수요보다 장기 수요, 이 경우에 자, 단기 수요가 탄력적일까요? 장기 수요가 탄력적일까요? 자, 짧은 기간 장기에는 당연히 어차피 지금 사나 나중에 사나 똑같아요. 그쵸? 근데 단기 수요는 어때요? 가격이 높았으면 잠깐 쉬었다 가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번에 잠깐 쉬고 다음 달에 떨어지면 사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기 수요가 장기 수요보다 비탄력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 4.3 여기에서는 이제 가격 탄력성, 이제 어떤 제품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떤 것들이냐면 보통 신문, 여러분들 신문 사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보통 여러분들 신문 사서 보는 사람들 별로 없죠. 그쵸? 그래서 0.1밖에 안 나와요. 자,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들 콩을 사서 드시는 경우는 없지만 레스토랑, 자, 여기서 음식을 먹는다고 쳐요. 자, 그러면 학교 식당에서 드시겠습니까?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드시겠습니까? 자, 딱 학교 식당에서 먹는 거는 보통 먹으면 다 그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싸니까. 근데 고급 레스토랑에서 학교 식당이랑 똑같은 음식 가격에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디서 먹어요? 학교 식당보다는
근사한 레스토랑이 훨씬 낫다는 얘기죠. 왜 서비스도 있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건 탄력적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면 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쌀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농작물의 풍년. 자, 요거 있는데 탄력성 계수가 0.2, 0.25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부분 비탄력적이죠. 그리고 소비세 같은 경우에 보면 소비세를 인상을 하잖아요. 자, 이거 보통 어디에 그런 게 있죠? 뭐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예전에 담배 가격이 갑자기 2배 정도로 뛴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딱 예고를 하니까 미리 막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쵸? 그거 왜 그 합니까? 그때 가격이 올라간다고 예고하고 나가지고 막 사니까 탄력적이다? 그거 아니죠. 왜냐면 가격이 오른 다음에부터 봐야죠. 오르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를 예측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리 사재기 한 거죠. 그죠? 자, 이런 경우는 그래도 가격이 2배로 올랐어도 옛날이랑 어떻게 돼요? 뭐 더 많이 사서 피우고 한다면서요. 자, 그러니까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조세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세 수입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휘발유 같은 거 세금이 대다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갖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약이요, 마약. 자, 이 마약은 이게 생산비가 저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합법화되면 이게 낮은 가격으로 팔리게 될 거고요. 근데 마약 중독자들의 수요는요, 마약을 하면 못 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약 소비량 요게 미미하게 될 거예요. 왜? 더 많이 하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마약을 갖다가 합법화해야 되냐, 불법이다라고 하는 거. 지금 뭐 외국에서는 뭐 이렇게 합법화한다는 그런 미국의 무슨 주도 있다고 하는데, 자, 이거 합법화 반대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요가 탄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합법화되게 되면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왜? 사회에서 관대해지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안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사례 문제로 이제 대학 등록금과 탄력성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는요, 대학 등록금이 왜 비싼가? 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대학을 갖다가 많이 막 늘렸습니다. 공급 능력을 막 늘릴 수 있도록 해서 막 지원을 해줬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죠. 그래서 막 지원해줘가지고서 인구가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베이비붐 이제 70년대가 끝나고 나가지고서 이제 왜 그때 그 대공황 같은 것들 이후에 그다음에 월남전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갑자기 아이들을 많이 낳잖아요. 이렇게 베이비붐 세대가 있었는데 그때 보면 그 70년대 딱 들어가면서 이제 대학 수요가 많아졌거든요. 근데 그 전에 대학 많이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늘렸어도 베이비붐이 있어도 수요가 많아졌어도 대학이 많기 때문에 등록금이 많이 안 비쌌단 말이죠. 그때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보면 그 대학에 대해서 이제 주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 정부가 많이 이렇게 거기다 지원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 당연히 그러면 공급 능력이 늘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또 뭘 했냐면 장학금, 학자금 대출을 많이 해줬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죠. 지금 반값 등록금 뭐 이러면서 많이 대주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대학에 해당하는 그 수요, 왜? 짜졌다라고 느낄 거 아니에요. 지원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많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죠. 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학 교육의 대학이 더 많아지지 않았는데도 비탄력적인데 수요가 더 증가했기 때문에 이게 많이 늘었다. 자, 이렇게 경제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격 탄력성에 해당하는 얘기는 지금 수요만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우하향하는 수요만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급에는 이게 적용 안 되는가? 적용됩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똑같죠. 그렇죠? 공급량이 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면 제조사에서 공급은 탄력적인 거죠. 그렇죠?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둔감하다면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재화 가격이 항상 중심이라 그랬죠. 아까는 수요였지만 지금 공급량. 자, 그래서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1보다 크면 탄력적, 1과 똑같으면 단위탄력적.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탄력성 계수는 이 절대 음수가 될 수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변화량이니까 그래요. 자, 이거는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
같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수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음수였기 때문에 이거 절대치로 확인했었잖아요. 그렇죠? 공급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 우상향하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공급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자, 요거는 공급자가 어떤 상품을 얼마나 생산에 투입된 생산 요소를 다른 상품에 의해서 쉽게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느냐. 그러면 공급량이 금방금방 변할 테니까. 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 요소의 이동 자체가 쉽고 빠르면 당연히 더 많이 생산하거나 적게 생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탄력성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시간이 또 탄력성이 미치는 영향. 아까 수요도 시간 확인했었지만 초단기, 단기, 그리고 장기를 구분해서 같이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초단기에는 우리가 초단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생산자가 생산량 조절하는 그 생산량을 갖다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 기간, 그걸 초단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절을 못하니까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왜 조절을 못하니까? 근데 이때는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 됩니다. 그렇죠? 딱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공급이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가격 상승 자체가 생산량의 증가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딱 고정된 그런 공급량을 소비자에게 배분하는 그런 역할만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생산물이 만약에 저장 가능한 거라면 당연히 기울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숄텀이에요.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초단기죠. 근데 수요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늘어났어도 어떻게 돼요? 초단기에는 똑같아요. 왜? 저장하지 못했다라면 공급량을 회사에서 만들어내질 못합니다. 근데 단기로 가면 조금씩 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이렇게 바뀌는, 자, 양이 여기서 요만큼에서 요만큼으로 바뀌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요. 장기에서는요,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양을 이렇게 많이 늘려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단기, 아까 그래프로 봤지만, 자, 생산 규모를 바꿀 수 있잖아요. 초단기에는 못하지만 단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양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생산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거래량도 당연히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초단기에 비해서는 가격이 낮게 형성됩니다. 그리고 장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는 기업이 아주 넓은 긴 기간 동안 보니까 뭐 들어가고 나가고 뭐 이런 걸 갖다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생산하고 싶으면 많이 생산하고 적게 생산하면 생산하고, 자, 공장을 하나 늘린다고 생각을 해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자, 조정이 다 됩니다. 시장 수요에 맞춰서. 그래서 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고 거래량만 크게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급에 해당하는 가격 탄력성, 요거도 응용을 해봐야죠. 자, 우리 골동품이랑 모조품, 요걸 가지고 볼게요. 우리 흔히 찐이랑 짭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골동품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찐이랑 짭이랑 좀 달라요. 왜냐면 찐은 우리가 생각하는 명품 이런 찐은 생산을 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골동품은요, 시간이 오래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탄력적입니다. 그렇죠? 공급 자체를 갖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요,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짭은요, 모조골동품은요, 어떻게 돼요? 공급이 만들어내면 만들잖아요. 중국에서 그거 잘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입 막 해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물론 불법입니다. 제가 그런 거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매우 탄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가격이 어때요? 짭시장에서는 짭시장 가격이 또 형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런 게 또 되게 웃기는 거죠. 금은요, 자, 금은 변동성이 상당히 많죠. 공급이 비탄력적입니다. 왜? 생산을 해는 게 아니라 그건 캐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 수요는 잘 변해요. 왜냐면 우리가 불황기에 요걸 갖다 가지고 있으면 희소성이 있다 여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이 많이 늘지 않기 때문에 금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공급량은 많이 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투기를 하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쪽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시간 탄력성,
수요, 공급, 탄력성, 이제 공급의 탄력성 주로 봤죠. 자,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